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연수 문제, 교과서 27페이지에 있는 연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문제 정도만 풀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에서 어려운 문제들 한번 가지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원순열이나 뭐 중복순열 이런 것들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특히 중복조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를 쌤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만 일단 먼저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보고 다음에 쌤이 문제 푸는 강의를 좀 더 찍어서 올릴 수 있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원순열이나 다른 일반 순열 조합 등 그런 문제들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 27페이지에 8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1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해 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는 어떤 게 생각나야 되죠? 그쵸? 중복조합이 생각이 나야 되죠. 우리가 요 말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x, y, z가 홀수라는 가정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 만약에 생각을 했으면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뭐죠?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을 합쳐서 11개를 골라라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선생님이 너희한테 세 종류를 줄 테니까 총 11개를 골라. 중복 허용해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냥 이 빨간색 줄이 없었다면 이 문제의 답은 3H11이 될 겁니다. 3H11 계산하는 것도 역시나 뭐 배웠으니까 다 알겠죠? 3하고 11을 더해준 다음에 14죠. 14에서 2를 빼주고 13H11 13C11이 되겠죠. 13C11을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아니고 XYZ가 홀수인 경우를 찾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냥 3H11을 만약에 했다면 당연히 홀수인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면 X가 1이고 Y가 3, 그 다음에 Z가 7, 뭐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짝수 X가 2, 그 다음에 Y도 2, 그 다음에 Z가 뭐 7, 이런 식의 지금 짝수도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당연히 틀리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전부 다 홀수인 경우만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조금 비슷한 유형을 한번 가지고 좀 해결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x 더하기 y가 두 개만 가지고 해볼게요. 자, x 더하기 y가 예를 들면 6이다. 근데 x와 y는 무조건 짝수여야 된다. 짝수 또는 0 포함.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 뭐 공식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공식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몇 개를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은 되는 게 뭐 2 더하기 4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6 더하기 0도 있을 거고 4 더하기 2도 있겠네요. 많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2라는 거, 이 4라는 것은 2와 2를 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6이라는 것은 1과 1에 이런 식으로 1이 6개가 더해져 있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2가 3개 이렇게 덩어리씩 져가지고 세 덩어리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x 더하기 6은 무조건 6이어야 돼. 자, 너네는 짜장과 짬뽕을 합쳐서 총 6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짜장을 2개씩 먹던지 짝수끼리 먹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2개 를 짝지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짜장을 2개 주고 짬뽕에 2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2개를 또 짜장에 주던지 아니면 짬뽕에 주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덩어리를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설명이 좀 지저분했던 것 같은데 어,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그냥 1, 5 이런 경우를 없애려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 6이라는 것은 사실 2로 생각을 한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주는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x, y한테 각각의 덩어리를 주겠다 라는 거니까 이 2의 개수만 따지면 3이죠. 지금 이런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3. 여기서 이 3이라는 것은 덩어리의 개수예요. 세 덩어리죠. 내가 세 덩어리로 나눠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개의 덩어리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h3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다시 봅시다. 자, 8번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는 x, y, z가 전부 짝수가 아니라 전부 다 홀수여야 된대요. 즉 다시 얘기해서 1, 그 다음에 여기서 3, 그 다음에 뭐 7,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홀수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덩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여기서 우선은 덩어리를 지을 건데, 이 덩어리라는 게 지금 홀수니까 짝수를 덩어리로 지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3을 덩어리를 지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3을 덩어리로 지어버리게 되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11 중에서 먼저 일식을 줘볼게요. 자, 먼저 일식을 준다면 x는 일단 1을 갖게 되고 y도 1을 갖게 되고 z도 1을 갖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 x, y, z를 계속해서 홀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2라는 덩어리를 지어서 얘네들한테 분배를 해주면 절대로 짝수가 되는 일은 없겠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서 더해서 총 11이 돼야 되는데 일식을 하나를 써서 줬기 때문에 11이 아니라 바로 8이 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 팔을 가지고 덩어리 4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2라는 덩어리 4개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의 덩어리를 x, y, z에게 이제는 각각 주면 돼요. 이 1은 일단 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총 4개의 덩어리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이 덩어리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 문제의 답은 3h4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전부 다 덩어리를 만약에 x가 받았다면, 얘네들이 전부 다 x한테 갔다면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 x는 9가 되고 y는 1, z도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덩어리가 두 개가 만약에 x한테 갔고 두 개는 요거 하나는 y한테, 요거는 z한테, 자, 이런 식으로 갔다면 x는 5가 될 거고 y는 3, z도 3. 자, 이런 식으로 홀수밖에 안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즉 홀수냐 짝수냐를 할 때는 이렇게 덩어리를 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교과서 27페이지에 있는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여기 교과서 연수 문제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뭐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이랑 다뤘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쌤이 좀 더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늘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더 갖고 와서 그걸 한번 풀어보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거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특히 개념이 여러분들 뭐 개념 어렵다는 한 사람도 있겠지만 개념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문제들의 유형이 좀 다양하고 그 문제들이 어려운 거지, 개념은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통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 유형을 좀 더 살펴보면서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도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 자, 이거 보면은 우리 당연히 저번에 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게 생각이 나겠죠. 일단 이 문제를 다 읽지 말고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찾아볼까요, 먼저? 자, 이거 어떻게 찾았냐면은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2개와 아래 화살표 3개가 필요해요. 자, 당연히 여기 지금 당연 최단거리라는 말이 있어야겠죠? 자,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으면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없고 뭐 몇 번 만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화살표 3개, 아래 화살표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배열하는 방법이 바로 가는 최단 거리의 모든 경로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 개수를 따져주면 되는데 이 개수는 계산을 해보면 20가지가 나오네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총 20가지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연선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간대요. 그리고 세화는 반대로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간다고 했어요. 가는 방향이 반대네요. 지금 연선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화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다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소와 세이가 서로 만나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분명히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근데 만나지 않게 두 명이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단 여기서 두 사람은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속력으로 간다. 자, 이 말이 없으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 다른 속력으로 가게 되면 어디서든 만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면 만나지? 라는 고민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가야지 연소와 세화가 만날 수 있을까? 자, 일단 연서는 A에서 B로 출발하는 상황이에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화는 B에서 A로 가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요. 자, 지금 빨간색 화살표와 초록색 화살표는 분명히 여기서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나지 않죠? 자, 왜냐면 B라는 세화가 지금 이 지점에 왔을 때 이미 연선은 여기를 지난 상태겠죠. 자, 왜냐면 지금 세화가 B에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네 칸을 와야 되고 A는 연선은 이미 두 칸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두 명이 만나려면 두 명이 같은 거리를 와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명이 같은 거리로 왔을 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자, 가장 보이기 쉬운 곳은 이쪽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단, 둘 다 이런 식으로 왔을 때겠죠. 자, 연소도 이쪽으로 오고, 세화도 이렇게 왔을 때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볼게요. 꼭 여기서만 만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겠죠? 여기서는 못 만납니다. 이게 안 되고, 당연히 뭐 이런 데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A 쪽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B에서 다가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된다 그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자,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연선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 필요해요. 어쨌든. 자, 세화도 당연히 여기서 여기 가기 위해서는 세 칸이 필요하겠죠. 자, 그 이유는 A와 B에서부터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낸 사실, 두 명이 만나기 위해서는 A와 B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은 바로 요 선상에 있는 점들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디서밖에 못 만나냐? 바로 여기에서밖에 못 만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 차례가 됐죠. 자,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은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개였냐면은 20가지였고 B에서 A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역시나 20가지가 되겠죠. 같은 방향만 다르지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연소와 세화가 갈 수 있는 모든 조합의 수는 20 곱하기 20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모든 조합을 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 만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A도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고 B도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예요. 여기도 한 가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나는 경우를 이렇게 다 더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는 여기, 요 가운데에서 만나는 점인데요. 여기랑 여기는 대칭이니까 똑같을 거예요. 자, 요 정도는 그냥 곱하기 2를 해줍시다. 자, 그러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나려면 1로 오기만 하면 돼요. A가 어쨌든 간에 여기 1로 오고 B도 어쨌든 간에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A에서 1로 오는 방법의 수는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래 화살표 두 개와 오른쪽 화살표 하나. 요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이거를 나열해주면은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눠주게 되면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1로 오는 방법이 총 세 가지입니다. 자, B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어떨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되겠죠? 자, 완전 대칭이니까. 자, 단 여기서 A에서 1로 온 게 세 가지고 A에서 다시 여기를 거쳐서 B로 다시 가야 되니까 그것도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A에서 우리가 만나기로 한 요 지점에서 거쳐서 B까지 가는 게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총 9가지가 되겠죠. B에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가는 것도 역시나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가 돼요. 자, 이걸 전부 다 조합을 하게 되면 9가지 곱하기 9가지 이렇게 해서 총 81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만나는 경우가 총 81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더하기 81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반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81가지가 될 거니까 20 곱하기 20, 즉 400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20 곱하기 20은 당연히 400에서 81을 2배 해주면은 162. 그 다음에 2 더해주게 되면 164죠. 자, 400에서 164를 빼주게 되면 자, 236가지가 나오네요. 따라서 10번 문제의 답은 바로 236가지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2015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무려 4점짜리 문제입니다. 우선 최근에 수능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통째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오래됐지만 그래도 수능 문제나 교육청 문제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어려운 문제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일단 이런 유형들 대표적인 거 하나 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은 자, 이렇게 ABC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고 최대한 5보다는 못 크고 1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즉 예를 들면 A가 1이고 B가 2, C가 3 뭐 이런 것도 되고 A가 1, B도 1, C도 1 이것도 된다는 얘기죠. A가 3, B도 3, C는 5 뭐 이런 경우들을 전부 다 찾아봐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A, B, C는 어쨌든 간에 1부터 5까지 중에서 숫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5개 숫자 중에서 A도 고르고 B도 고르고 C도 골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3개를 어쨌든 고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숫자 3개를 고르면 되는데 여기서 2 골라도 되고 2를 또 골라도 되고 3 골라도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일단은 중복은 허용된다라는 얘기예요. 중복은 허용이 된다. 자, 그리고 내가 숫자를 3개를 골랐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A를 먼저 골라보자 라고 한다면은 조금 해결이 되게 어렵겠죠. 자, 왜냐면 A를 먼저 고를까? 자, 그래서 A는 5가지 중에서 그래 2를 골랐어. 자, 그렇게 되면 B의 선택권이 줄어들게 돼버리죠. B의 선택권은 2부터 5까지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는 A를 3으로 한번 골라볼까? 라고 한다면 B의 선택권이 또 바뀌어요. B의 선택권은 3부터 5까지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5개 숫자 중에서 그냥 3개를 한번 골라봅시다. 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요. 3, 3, 5.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A, B, C한테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배정을 해줄 필요가 없죠. 내가 배정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3, 3, 5를 고른 순간 A는 이미 3이 될 거고 B는 3, C는 당연히 5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1, 5, 4를 골랐으면 A는 당연히 1이 되고 B는 4가 되고 C는 5가 됩니다. 자, 내가 숫자 3개를 고른 순간 어떻게 됐죠? A, B, C가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숫자를 3개를 중복해서 골라주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자, 이 문제 우리 저번 시간에 함수의 개수 구할 때 했었죠.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증가함수와 관련된 그 문제 가지고 했던 거니까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1, 2, 3, 4, 5 중에서 숫자 3개 골라라. 단 중복을 허용해서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만약에 참고적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이런 문제는 중복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도 가능하죠. 자, 1, 2, 3, 4, 5 중에서 숫자 3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중복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와 2를 골라버리면 A와 B가 전부 다 2가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숫자 3개를 그냥 고르기만 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C3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답은 5개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고르는데 중복을 허용해 줄게 라는 뜻이 돼서 5H3이 돼요. 자, 헷갈리지 말고 잘 기록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 답은 이런 식으로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변형되거나 조금 더 응용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8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역시나 방금 쌤이랑 같이 풀었던 요런 조건이 있죠. 저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1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부터 20까지 중에서 숫자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수다 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A, B, C가 전부 다 홀수다 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구나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왜냐면 하나라도 짝수가 되면 3개를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A, B, C 전부 다 홀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고를 수 있는 나의 선택권은 1, 3, 5, 7, 9, 그 다음에 11, 13, 15, 17, 19. 자, 이렇게 총 10가지 안에서만 골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10가지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골라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3과 17을 골랐다면 A도 3, B도 3, C도 10, C는 17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9, 13, 15 골랐다면 A는 9, B는 13, C는 1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은 이 숫자 10개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골라주면 된다. 요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 4점짜리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겠지만 12C3이 돼서 요거 계산은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016년 수능에 나왔던 4점짜리 문제인데 요것도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랑 거의 뭐 거기서 약간 응용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1부터 지금 절대값이 나와 있는데 1부터 5까지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자, 일단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여기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골라라 라고 했다면 당연히 답은 1, 2, 3, 4, 5 중에서 A, B, C 이 3개에 해당하는 숫자 3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끝이라는 문제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2, 4 뭐 이런 식으로 골랐던 것처럼 숫자 3개를 그냥 중복 허용해서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H3이 되겠죠. 자, 3H5가 아니라 5H3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값이 있는 거죠.
자,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음수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네. 그쵸?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요 경우에서 A가 1이고 B가 3, C가 5였던 경우도 사실은 이쪽으로 와보게 되면 A가 1이어도 되고 사실은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되고, B도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된다. C도 마찬가지로 5 또는 마이너스 5여도 된다 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1, 3, 5에 해당하는 경우도 사실은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죠. 자, 절대값 A가 1이고 절대값 B가 3, 절대값 C가 5인 경우도 사실은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기는 거죠? A도 두 가지 생길 수 있고 B도 두 가지, C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한 가지 경우만 해도 8가지가 생겨버리네요. 맞죠? 자, 지금 여기서 이 8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8가지씩 생긴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A가 2고 B도 2였고 자, C가 만약에 3이었다. 이 절대값에서요. 자, 절대값. 요 경우에 대해서도 8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당연히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을 거고, B도 마찬가지죠. C도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조합을 해보면 역시나 8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외가 없는 경우인지만 잘 판단을 해보고 바로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는 없겠죠? 자, 왜냐면 1부터 5까지니까 뭐 0도 절대 생각해 줄 필요도 없고, 한 가지 경우에서는 무조건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일단은 절대값을 생각해주고 5개 숫자 중에서 3개를 골라줄 거예요. 중복을 허용해서. 자, 근데 한 가지 경우마다 총 8가지씩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OH3에다가 곱하기 8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OH3을 계산해주면 계산은 5 더하기 3, 8이죠. 8에서 1 빼주면 7. 7C3이 되고 곱하기 8까지 해주면 돼요. 자, 7C3 곱하기 8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7, 6, 5 써주고 3, 2, 1 곱하기 8까지. 자, 3, 2와 6이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5 곱하기 8은 40이고 7까지 곱해주게 되면은 답은 28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답은 280, 이렇게 3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중복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것도 우리가 아까 했던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방금이랑은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u, 자, 더해서 6 된다.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짜장면, 짬뽕, 그 다음에 탕수육, 그 다음에 깐쇼새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합쳐서 6개를 골라. 네 종류를 쌤이 줄 테니까 6개를 너네가 골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납원 조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근데 납원 조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x와 u는 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4H6에는 분명히 x와 u가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x와 u가 다른 경우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요거를 x와 y가 같은 경우를 빼줘버리면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4H6을 써주고, 자, 거기서 x와 u가 같은 경우를 한번 빼주도록 합시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x와 u가 같은 경우는 쉽죠? 왜냐면 둘 다 0인 경우도 있을 거고, 둘 다 1인 경우도 있고, 둘 다 2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둘 다 3인 경우도 있겠죠? 자, 그 후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합쳐서 총합이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4고 y도 4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이 z와 y와 z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해도 되니까 그것만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빼기 해주고, 자, 첫 번째
첫 번째 경우 x와 u가 전부 다 0인 경우. 자, 전부 다 0이면 이제는 뭐냐면은 y와 z를 더해서 6만 되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이 문제는 자, 두 종류 중에서 6개를 중복 허용해서 고르는 거니까 2h6이 되겠죠. 자, 두 번째 x와 u가 전부 다 1인 경우. 자, 이거는 1식을 이미 뺐기 때문에 y와 z의 합이 4가 돼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2h4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x와 u가 전부 다 2인 경우. 자, 이거는 y와 z를 더해서 자, x와 u가 둘 다 2이기 때문에 총 4를 뺀 거예요. 총 4를 빼줬기 때문에 y 더하기 z가 2가 되면 되겠죠. 자, 이거는 2h2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x와 u가 전부 다 3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사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둘 다 더해서 0 돼야 되는데 당연히 0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H6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요거를 다 더해서 빼주면 된다.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됐죠? 계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H6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거는 9C6이 돼서 얘는 9C3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네. 자, 9, 8, 7, 그 다음에 3, 2, 1 계산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4, 12, 12 곱하기 7 계산해 주면은 84가 되겠죠. 자, 84에서 빼주면 되는데 자, EHU 계산하기가 이제 슬슬 귀찮아지는데 계산을 해보면 2와 6을 더해주면 8, 8에서 1 빼주면 7이 되겠죠. 자, 7C6 요거는 7가지죠. 자, 이거는 EH4니까 더해주면 6에서 1 빼주면 5, 5C4가 되니까 얘는 5가지.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자, 이거는 3C2가 될 거니까 계산해주면 3가지. 자, 그래서 총 몇을 빼줘야 되냐? 7, 5, 3, 2를 더해준 거를 빼주면 된다. 자, 이거 다 더해주면 몇이죠? 자,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 답은 84에서 16을 빼준 바로 그 답이 되는데 계산해주게 되면은 68이라는 그 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23번의 답은 바로 6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2015년 9월에 나와 있는 4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뭐 유형은 비슷한데 조금씩 응용을 막 하려는 흔적이 보이죠? 문제를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만 조금씩 바꿔주면서 문제를 만들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있으면은 그거를 좀 더 변형해 보면서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4번에서 뭐 비슷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이 3D가 되겠죠. 자, D가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아요. D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A와 B와 C와 3D를 더해서 10이 돼야 되는데 D가 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자, D가 만약에 1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D가 1인 경우라면 지금 이 가번 조건은 뭐가 되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이 10이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되고 즉 다시 얘기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 된다 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자, D가 만약에 2가 된다.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6이 10이다 라고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세 개를 더해서 4가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D가 3이어 버리면 벌써 9가 돼 버리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다. 이런 문제로 바뀌겠네요. 자, D가 4일 수는 없겠죠. 자, 왜냐면 여기 분명히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고 D가 4가 돼버리는 순간 여기가 12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따라서 되는 거는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나번 조건을 잘 살펴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 되는 경우도 역시나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빼주고 따라서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D가 2인 경우라고 이미 우리는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는 개수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다 라고 했으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더해서 총 4개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3H4가 될 거고요. 자, D가 3이어 버리면 합쳐서 하나만 골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3H1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3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 중복 허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텐데, 자, 그럼 이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3H4는 3과 4를 더해주면 7 빼기 1 해주면 6이고, 자, 6C4가 될 거고, 자, 요거는 더해주면 4, 따라서 3C1이 되겠네요. 자, 계산까지 전부 다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15가지가 되고 요거는 3가지가 돼서 총 18가지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오늘 했던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23번 문제와 같은 유형이 지금 여기서 24번 유형이 되겠고, 그 전에도 비슷한 유형 두 개를 쌤이 묶어서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나름대로 4점짜리 문제 가지고 좀 해봤는데,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하고 일단 오늘 문제 풀었던 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뭐 계약도 많이 미뤄지고 계약도 미뤄질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들 텐데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죠.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도록 하고 우리 빨리 계약을 해서 얼굴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